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반 선생님은 슈퍼우맨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했을 때 한 원장님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나가지 못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 공부방 운영하기가 참 힘들다. 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에서 한 3시나 4시쯤 하원하니까 공부방 운영했을 때 그 사이가 그 갭이 2시간만 좀 수업을 맞춰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랑 함께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참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자꾸자꾸 방에 있지 않고 거실에 나와서 공부방에 있는 언니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끔씩 태클을 걸기도 하고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기도 해서 참 공부방 운영이 쉽지가 않다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자 저도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면 참 벌어지는 일상이죠. 내 아이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죠. 지금부터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이다. 그리고 너도 방에서 수업할 때 엄마라고 부르면 절대 안 돼. 꼭 선생님이라 너도 불러야 돼. 라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말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행동은 엄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육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닥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를 자연스럽게 잡다 보니까 내 아이도 또 기가 죽게 되고 이게 양쪽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난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떤 게 좋은 방법이 될지 참 고민이 많이 스럽고 내 마음과 정신이 힘들 때가 참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특히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내 아이랑 다른 아이들을 합쳐서 그룹으로 수업을 했을 때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아이는 자기 집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행동하고 편안하게 말을 하죠. 물론 엄마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부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말과 행동은 완전히 자기 집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숙제를 잘 해오고 정숙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데 내 아이는 정작 숙제를 잘 안 해오고 자기가 집 주인이 되는 것 마냥 행동하면서 의기양양해 합니다. 그런 아이의 기를 죽이기도 뭐하고 이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자니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이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난감했던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로 가다 보니 챙길 것도 너무 많고 아이가 예민하다 보니까 5시 넘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참 내가 공부방을 때려치워야 하나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준비물 같은 거 챙겨줘야 할 부분도 많고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내가 공부방을 때려치고 아이만 본다 해서 또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 해서 내가 다 우리 아이에게 올인한다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챙겨줘야 할 부분도 많고 아이의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거나 요즘 빨라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또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밀어내면서 아이 혼자만이 있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럼 엄마는 이게 뭐지? 나 다 때려치우고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 살짝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다 포기하고 공부방 교습소 학원도 포기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춘기라고 문 닫고 들어가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고 뭐 뭘 물어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그러면 또 그때 또 멘탈이 깨지거든요. 이게 뭐지? 라면서
그럼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났어요. 중학교 한 2학년, 중학교 3학년 됐어요. 그럼 좀 수월해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또 사춘기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거는 사춘기도 끝나는 것도 아닌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 해서 나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것도 아닌 것이, 또 애가 조금만 공부하면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유지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렇게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설렁설렁 공부하고 눈에 성에 일도 안 차면서 아이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극과 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고민이 심각하게 되고, 또 많은 멘탈이 또 깨지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가 또 고등학교를 가면 또 입시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무지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아이의 그 진로와 아이의 그런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상담하다 보니 그 또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이 되면 좀 내 어깨에 짐을 좀 덜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풀리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닥치면 닥친 대로 살아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메꾸고 지혜롭게 뭔가 방법을 대책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거 접고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딱 정해진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내 아이를 잘 농사를 짓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내 아이를 잘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바른 인성에 가지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끌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우리의 첫 번째 인생 목표를 내 아이 교육에, 양육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일단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아이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공부방을 무리하게 운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유지하시고, 나머지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떨쳐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는 엄마로서 첫 번째 목표인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먼저니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라. 그리고 공부방의 인원수를 좀 줄이고 공부방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땡겨서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공부방을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대에 내 공부방을 좀 더 차별화되고, 내 공부방이 좀 더 시스템화되고, 내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점점 개발하고 정착될 수 있게끔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내 아이가 다 자랐을 때 그 전에 내가 구축했던 시스템 프로그램, 내가 나름대로 차별화된 거를 그때 영역을 펼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에다 목적을 두신다면 물론 그 목적을 가지시고 다른 건 포기해야 되고, 내가 목적이 내 아이 양육과 교육이라면 다른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 아이 양육과 교육에 열중을 해야 된다라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신경 써야 할 건 무지 많지만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시되,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은 아웃소싱 시킴으로써 나의 역량을 좀 더 키우고 나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맡아서 가십시오라고 제가 세미나 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적이 내 아이 교육과 내 아이 양육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사업의 확장이고 난 내 가치를 더 높이고 나의 목표치는 사업이고 교육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보다는 나는 사업가 마인드로 많은 돈을 벌 거야 라는 목적에 두신다면 그쪽으로 또 가셔야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자식 농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가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줬으면, 다른 사람에 굴리지 않는 그런 학업을 좀 유지해 줬으면,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함께 협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철학을 가진 아이로 자라줬으면 그쪽에다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이 다 자라기 전까지는 6시 이전에 공부방의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리 문의가 들어오고 많은 인컴을 준다 하더라도 6시 이후에 오는 그 수업은 다 차단하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내 둥지에서 떠나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또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내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고 또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부방이 커지고 확장되어진 거거든요. 우리 공부방이 그동안 엄마들 사이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어느 정도 공부방 운영에 제한을 두었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내 둥지를 벗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또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공부방이 된 거고 어느 정도 인컴도 내 마음에 쏙 들 정도의 인컴이 들어온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이 키우는 데 바빴고 내 공부방에 가치를 높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바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공부방, 교습소 운영했을 때 나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선정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이 생겼다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 내가 그리고 잘할 수 없는 것들은 돈을 투자해서 아웃소싱을 시키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포기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세미나 때 나름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은 공부방도 잘 운영하고 싶고 공부방에 있는 아이도 잘 키워서 크게 높게 성장시키고 싶고 내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내 아이 교육도 잘하고 싶고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살림을 잘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해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잠재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 소화할 수 없고 다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슈퍼우먼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잘할 수 없고 내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 나누시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돈을 써서라도 아웃소싱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내 상황에 처한 일을 서로 분리해서 생활했을 때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열정을 가지고 공부방도 운영할 수 있고 내가 내 아이에게 짜증내지 않고 체계적으로 다정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우먼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내 사고를 좀 전환하셔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아웃소싱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또 깊게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체력이 받쳐주고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지 돈을 벌어서 내 부를 축적할 수는 있지만 내 아이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할 땐 돈보다는 내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는 게 좋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지만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세월은 흘러갈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거에 대한 해답은 나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흘러가야 답이 나오는 거고 세월이 쌓여야 그거에 대한 현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 하시며 아이들도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